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야,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.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? 글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수준이 곧 우리의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의 주인공 서영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, 그 서영교의 수준이 바로 대한민국 국격이자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너무 끔찍하죠, 그렇죠? 최소한 그래서 뭐 우리까지 뭐 다 포함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서영교 지역 구에 계시는 분들, 그 분들만큼은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이거를 뭐 좀 뭐라고 할까요? 절망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서영교의 수준인 겁니다.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권양엽 후보 여러분 기억나시죠? 그렇죠? 이번에 이제 사실상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? 뭐 민주당에서 여성의 어떤 그 지역구다, 여성 우선시되는 그런 지역구다라고 선정을 했던 게 요 권양엽 씨가 나갔던 그 지역구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단수 공천해 준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죠? 이 권양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. 근데 우리 귀에 딱 꽂힐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었습니까? 배우자실.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요. 김혜경 즉 배우자실의 부실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이재명이가 자기 방탄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측근들을 사천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관현엽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김혜경 씨의 방탄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사천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반박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고소 고발을 해버린다. 이런 완전 이거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.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일단 사천이 아니다. 김혜경 씨랑 권현엽 두 사람은 사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천이 아니다. 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놈의 지금 부실장인데 왜 이 사람을 비서라고 얘기하냐 이게 좀 말이 되십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는 근거가 비서가 아닌데 왜 비서라고 했냐? 부실장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 직함이 있는데 왜 비서라고 하냐?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적인 업무를 한 것이지 수행 업무를 하지 않았다. 그냥 동행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권양엽 씨가 알고 봤더니만 김혜경 씨 지근거리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일정도 관리했다라는 그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저도 뻔뻔해 그냥 우기는 겁니다.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 동행이다. 이거는 비서가 아니라 부실장이다. 우기는 거야만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법적 조치를 하는 건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?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현실이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? 서영교였던 겁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콕 집어가지고 권양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? 서영교였습니다.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서영교의 지적 수준이라고 할까요? 어떤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또 대박 사건이 있었죠. 배승희 변호사,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. 근데 그 배승희 변호사의 땄다 붙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영교가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.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조상규 변호사님이 나왔던 좌파 도륙이라고 하는 그 프로였습니다. 거기서 이제 서영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던 것인데 이게 서영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약간 좀 뭐랄까 좀 급소를 찔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영교 같은 경우는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대번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. 고소고발 조치를 또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소를 해버렸어요. 문제가 됐던 게 뭔지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썸네일을 문제 삼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서영교 민주당 공천 탈락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공천 탈락 이라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? 공천 탈락된 거는 아닐 수도 있다. 그런데 탈락될 여지도 있다.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탈락이라고 느낌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놨으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서영교 공천 탈락 된다라는 거 아니야?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. 그렇게 뭐 다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한국어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? 뭐 눈이라도 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서영교는 문제라는 거예요. 왜? 나 공천 탈락하지도 않았고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왜 공천 탈락했다라고 주장해? 이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야. 이러니까 우리가
서영교랑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. 물음표를 가지고 느낌표라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뭐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요. 그러면서 또 고소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짐승의 의성어를 빗대어 방송하고 자막 처리에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좌파 도륙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. 꿀꿀꿀꿀 뭐 콕콕콕 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서영가 보기에는 짐승을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꿀꿀꿀이라고 한다면 돼지죠, 그쵸? 딴 동물도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? 다른 가축이나 짐승도 그렇게 얘기하나요? 일반적으로 돼지일 겁니다. 근데 이제 돼지에 비유한 거 아니냐? 어떻게 나를 짐승의 의성어를 빗대어 가지고 갈 수가 있냐? 이게 모욕적이다. 뭐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것인데 잘들 놀고 앉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.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뭐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물음표를 갖다가 느낌표로 보지를 않나 뭐 꿀꿀꿀꿀 콕콕콕 뭐 이 정도에 뭐 할 수도 있지.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모욕죄라고 고소를 한다? 참 진짜 어지간히 할 일도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조상규 변호사가 됐거나 배승희 변호사가 됐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연락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웬 떡이냐. 오히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서영교에 대한 비리 혐의를 더 낱낱이 밝혀내겠다. 이런 지금 입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사실 그 서영교의 비리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.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죠. 그렇죠? 대표적으로는 이제 딸 국회 인턴 특채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참 기가 막힌 게 이미 2015년도에 자기 친동생을 갖다가 비서관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 딸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 인턴으로 특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터진 겁니다.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? 이 딸이 이렇게 국회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 인턴 근무하는 동안 5개월 동안의 그 월급 48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또 자기의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. 기가 막히죠. 그렇죠?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자기 밑에 있었던 4급 보좌관의 월급 가운데 500만 원 또한 마찬가지로 또 서영교의 후원금으로 걷어갔다라는 것인데 왜 하필 이렇게 500만 원 자기 딸 같은 경우는 480만 원 50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.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이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딸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DC 해줬나 보죠. 그렇죠? 딸이니까. 근데 이제 4급 보좌관은 그냥 뭐 알쩔없이 그냥 500만 원 맞춰가지고 걷어갔다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영교가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. 해명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힌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후원이었을 뿐 서영교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서영교 의원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더 고개가 갸우뚱해지죠. 세상 천지의 어떤 공무원이 자기 월급의 20% 정도를 따박따박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후원금으로 낼지 정말 좀 궁금해집니다.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그 과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죠. 그렇죠? 그 경력에다가 특채 논란이 있었던 거 국회 인턴 그거를 기입했냐 이거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입학 과정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사실상 서영교의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서영교의 딸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입학한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논란들이 많았습니다.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그게 인간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거는 뭐 비슷한 논란도 아니고 아예 그냥 뭐 없는 거를 갖다가 있는 것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허구한 날 공격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. 50대 당시 이제 50대 친오빠를 갖다가 공기업에 취업시켰다라고 하는 논란도 또 있었죠. 그렇죠? 큰오빠가 들어갔던 자리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였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직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.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한 20, 30대 정도가 응시하는 그런 이제 평균적인 직책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영교의 친오빠 당시 이제 50대였습니다. 놀랍게도 신입으로 입사할 당시 54살로 회사 대표보다 4살 적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신입 사원으로 그렇게 취업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그 뒷배가 서영교다라고 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숱한 진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서영교입니다.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도 정말 입이 2개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
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배승희 변호사랑 조상규 변호사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니 배승희 변호사는 이미 뭐 고소한 것 같고 조상규 변호사도 고소하겠다라고 하니 참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나 싶습니다. 다른 사람을 몰라도 서영교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